이게 무서워서 난 이뻐지고 싶고 모양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은데 처음부터 보형물을 포기한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홍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 부위 중에 얼굴의 중심이죠. 코 성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콧대, 코끝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는데 코 성형할 때 쓸 수 있는 재료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나온 물질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질로 이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인공 물질로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재료가 있을 수 있겠고, 자가 조직으로 보면은 엉덩이 부위에서 보통 많이 채취하는 진피지방, 가슴 부위에서 채취하는 늑연골, 이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의 특징은 딱딱하다, 하나의 조직으로 돼 있다. 딱딱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코의 질감을 더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더 오똑한 느낌을 내는데 훨씬 장점이 있다. 단점은 인공 보형물이기 때문에 코 안에 들어가게 되면 피막이라는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이 조직 자체가 미끌미끌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피막 자체만으로는 모양을 딱 잡아줄 수가 없어요. 뼈 조직을 보면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뼈에 붙어있는 뼈막이라는 딱딱한 조직이 있는데 뼈막을 박리해내고 뼈와 뼈막 사이에 보형물을 넣어줘서 피막이 아니라 이 뼈막의 힘으로 고정을 해주는 이런 이제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실리콘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양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갈 수 있다. 고어텍스는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조직들이 이 미세한 구멍으로 자라 들어가요. 그래서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정이 잘 된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 딱딱한 보형물이니까 질감 모양도 좋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조직 자체가 이제 자라 들어가기 때문에 뼈 안쪽까지 저희가 이제 박리를 다 하고 하나하나 뜯어줘야 된다는 이제 시간상으로도 조금 더 길게 걸린다. 피부가 좀 얇거나 이런 분들은 좀 보형물이 비침, 특히 보형물 티가 난다는 이제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장단점 때문에 코 수술에 많이들 쓰긴 썼는데 비쳐 보일 확률이 좀 높다. 재수술 이런 경우에는 피부가 상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고어텍스를 좀 쓸 수 없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피지방이라는 것은 엉덩이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하다는 얘기는 실리콘이나 고어텍스에 비해서 질감이 뼈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나겠죠.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말랑말랑한 느낌 때문에 질감이 딱딱한 오똑한 느낌을 내기는 쉽지가 않다. 진피지방도 조금 퍼짐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진피지방 자체가 자연 조직이기 때문에 넣어놨을 때 모양이 이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수축돼서 원래의 높이나 원래의 두께감보다 조금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인공 보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염증이나 추후에 올 수 있는 감염 이런 거에 좀 취약하지 않다. 진피지방이 쓸 수 있는 경우는 피부가 아주 얇은 분들, 아니면 재수술을 해서 인공 보형물이 들어가선 안 되는 경우, 이럴 때 제한적으로 좀 쓸 수 있다. 늑연골은 일반적으로 이제 코끝에 많이 쓴다고 알고들 있는데 콧대에 이제 넓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비뼈라는 거는 이렇게 동그랗고 기다란 이제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깎는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가 조직이고 풍부하게 떼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콧대에 이제 모양을 잡으려면 콧대의 모양대로 잘 깎아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모양 다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모양을 잘 다듬은 다음에도 코뼈에 넣어 놓으면 이 모양 위치를 고정한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용 성형에서는 잘 쓰지는 않고, 쓰는 경우라 하면은 주로 이제 사고가 나서 코뼈나 코 조직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다, 아니면 선천적으로 뼈가 아예 자라지 않는 선천 기형들도 있어요. 갈비뼈나 갈비 연골을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미용 성형을 위해서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처음 코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콧대에 들어가는 이제 물질은 1번으로는 이제 인공 보형물을 추천을 드립니다. 인공 보형물이라는 게 뭐 단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양이 더 좋다, 샤프하고 더 이제 자연스러운 질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염증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런 단점들 따라오겠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극복 가능한 거고, 그 중에서도 뭐 실리콘, 고어텍스가 있겠는데 고어텍스는 보형물 비쳐 보이는 단점이랑 염증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공 보형물 중에서도 고어텍스보다는 실리콘을 이제 1번 사항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실리콘 보형물 당연히 이제 염증에는 조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때 의사들도 소독도 열심히 할 거고, 보형물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제 위생도 이제 신경을 쓸 거고, 본인도 이제 면역력을 이제 좀 증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저희도 부탁을 드릴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염증이라는 게 생길 확률이 너무너무 낮아요. 본인이 또 조심을 하면 그 확률이라는 건 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서워서 난 이뻐지고 싶고 모양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은데 처음부터 보형물을 포기한다? 이거는 목적에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신 마취를 무조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상 늑연골을 채취할 때 바로 안쪽에는 이제 폐가 있는 부위가 될 수가 있겠는데, 뼈막과 폐가 있는 부위랑 바로 이제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심해서 뼈막이나 이런 거를 박리해서 이런 연골 조직만 채취를 하는데, 정말 만약의 경우에 이 뒤에 이제 뼈막이 찢어졌다, 뒤에 이제 폐 조직이랑 뚫리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꼬매는 거죠. 아물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걸 확인하려면 기관 삭관을 대서 폐를 부풀려 보고 줄여보고 이런 걸 이제 확인하면서 이런 걸 알아봐야 되는데, 이러려면 꼭 전신 마취가 필요하죠. 저희 영상 보시고도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테니까 궁금증들 해결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2탄이죠. 코끝에 넣을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